제가 처음 이 회사를 시작했을 때는 말이죠. 또 시작이다. 이 얘기 지난달에도 들은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일하면 벌써 보고서 끝났겠다. 대표의 이야기는 길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평이 올라왔습니다. 왜 저렇게 자기 얘기만 하지? 직원들 시간은 안 중요한가? 회의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회의가 끝나고 민수는 탕비실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진짜 회의가 아니라 훈화 시간이야. 대표님은 왜 자기 말만 하지? 말해보라고 해서 말을 하면 또 뭐라고 하잖아. 힘들었어요? 솔직히 너무 길지 않아요? 매번 비슷한 얘기잖아요. 맞아요. 길긴 길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요? 대표님 말이 많다. 자기 혼자만 말을 한다. 여기서만 끝내면 얻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대표님의 입장에서 왜 저 말을 하는 걸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같은 상황을 보고도 내가 무엇을 읽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더라고요. 대표님이 자신의 말만 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불편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춰버리면 그 경험은 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원래 대표는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사람일까?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맞을까? 다른 조직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다룰까? 이렇게 묻고 비교해보면 불만으로만 보였던 상황도 연구의 재료로 바뀝니다. 박 부장은 왜 어제와 다른 말을 했을까? 정말 기분대로 말한 걸까? 아니면 내가 핵심을 놓친 걸까? 이 업무에 대해 잘 파악해놔요. 앞으로 민수 씨가 책임지고 이끌어갔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많은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나는 일만 많이 시킨다고 불평하고 있었구나. 그날 민수는 처음으로 회사에서 겪은 일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만 연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사의 말과 행동, 동료의 반응, 그리고 나의 감정까지 함께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했을까? 저 행동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나는 왜 저 말에 기분이 상했을까? 내가 맞다고 생각한 기준은 정말 맞을까? 내가 틀리고 상대가 맞는 부분은 없을까? 이렇게 질문이 쌓이자 민수는 같은 상황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건 훨씬 낫네요. 역시 내가 민수 씨를 잘 봤어.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제는 내가 말을 좀 강하게 했죠? 미안해요. 부장님도 자기 말을 돌아보는구나.